여러분, 한때는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그런 끔찍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병의 해답이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어요. 바로 우리 식탁 위에서요. 조금은 기이하게 들렸던 아이디어 하나가 노벨상까지 받은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진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1934년 노벨상 위원회 연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이죠. 이 발견이 있기 전까지는 이 병에 걸리면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당시 의학계가 느꼈을 그 절망감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이에요. 대체 무슨 병이었길래 이랬을까요? 네, 그 운명적인 질병의 정체는 바로 악성 빈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병이 왜 그렇게까지 무서운 존재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악성 빈혈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몸이 피를 제대로 못 만드는 병이에요. 우리 피 속에는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날라주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 있잖아요. 바로 적혈구요. 근데 이 적혈구 수가 갑자기 팍 줄어들고 피가 말 그대로 뭐랄까 물처럼 묽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와,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보통 사람은 피 1세제곱밀리미터 안에 적혈구가 한 500만 개쯤 있거든요. 근데 악성 빈혈 환자는요. 100만 개, 심하면 60만 개까지 뚝 떨어졌대요. 이건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 1920년 이전에는요, 의사들이 정말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아니, 독극물인 비소를 막 투여하기도 하고, 비장을 떼어내기도 하고, 수혈로 겨우겨우 버티고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진짜 치료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깐 좋아지는가 싶으면 또다시 재발하고 정말 끝없는 절망의 반복이었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거대한 절망의 퍼즐에 드디어 첫 번째 조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지 휘플이라는 교수 덕분이었죠. 아주 기가 막힌 실험을 했거든요. 휘플 교수의 방법이 진짜 체계적이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일단 일부러 개한테서 피를 뽑아서 빈혈 상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각기 다른 음식을 막 먹여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혈액이 얼마나 빨리 다시 만들어지는지 그걸 아주 정밀하게 측정한 거죠. 와,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실험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진짜 놀라웠습니다.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간이요. 바로 그 간이 혈액 생성에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았던 겁니다. 뭐 신장이나 고기, 살구 같은 것도 효과가 있긴 했는데 간은 아예 차원이 달랐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다음 주인공들이 나올 차례입니다. 조지 마이넛과 윌리엄 머피. 이 두 사람이 휘플 교수의 연구를 보고는요. 정말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아주 기이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잠깐만, 그냥 피를 흘려서 생긴 빈혈에 간이 효과가 있다고? 그럼 원인도 모르고 무조건 죽는다는 그 악성 빈혈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왜 대단한 생각이냐면요. 그땐 이 두 가지 빈혈이 아예 다른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발상이었던 거죠. 나중에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건 진짜 이상한 생각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한참 벗어난 진짜 그때까지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던 아이디어였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음식으로 불치병을 고친다는 말은 없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진짜 환자들한테 써먹어 볼 차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벽이 하나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숫자, 500g. 하루에 먹어야 하는 간의 양이 무려 반 킬로그램이었던 겁니다. 생간이라 살짝 익힌 간을요. 와, 매일 500g이라니.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환자들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매일같이 이 역하고 끔찍한 양의 간을 먹으라고 해야 하니까요. 이건 정말 의사들이 반드시 이걸로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엄청난 의지와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의사도 환자도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낸 결과는요. 와,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환자들의 상태가 이전에 그 어떤 치료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또 완벽하게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발견이 단순히 병 하나를 고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악성빈혈이라는 병에 대한 의학계의 생각 자체를 180도 뒤집어 버린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독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를 만드는 골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나쁜 게 들어와서 망가뜨린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 발견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라 골수가 일하는데 꼭 필요한 뭔가가 우리 몸에 없어서, 즉 부족해서 병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독소가 아니라 결핍이 문제였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비타민이나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의 시작점이었어요. 진짜 엄청난 전환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당시의 충격을 정말 잘 보여줘요. 이 발견은 마치 폭탄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았다. 기존 이론들은 그 폭발에 산산조각이 났다고요. 그렇죠. 간요법이라는 이 새로운 사실이 낡은 이론들을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틀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럼 이 발견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이 발견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면 그 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1920년 이전에는요, 미국에서만 매년 약 6천 명이 이 악성 빈혈 때문에 죽었어요. 매년 6천 번의 비극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런데 간요법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매년 6천 명씩 죽어가던 그 숫자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거예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와서 다시 평범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 위대한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920년에 휘플 교수가 기초 연구를 시작했고요. 1926년에 마이녹과 머피가 이걸 실제 환자에게 적용해서 논문을 냈죠. 그리고 마침내 1934년 이 세 사람이 함께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무려 14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노벨위원회가 이 세 명의 과학자들에게 바친 이 헌사를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진정으로 인류에게 막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에 속합니다.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있을까요? 그들은 그야말로 인류의 영웅이었던 거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무서운 병을 고칠 해답이 우리가 매일 보는 아주 평범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의 위대한 발견은 과연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